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어제 작품을 자르느라 무리해서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저리고 감각이 없는데 어제 밤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구독자이시고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제가 그 작가가 작업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림을 좋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짧게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언급은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그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분은 제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뭔가 답을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제가 명확한 답을 아니면 아주 명쾌하고 간단 명료한 답을 내려드리지 않아서 그냥 그러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듣거나 하면은 그냥 핵심만 핵심 부분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냥 딱 들어도 그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명료한 답을 원하는데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료한 답을 항상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답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답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를 주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주식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하는데 자기의 뭔가 삶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전해주거나 그런 경우들 중에 약간 실제로 그쪽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그냥 저렇게 했구나 라고 그냥 혹하게 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몇 년, 아니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보면은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저 사람의 실체를 보니까 그냥 뭐가 별거 없었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업이 주라기보다는 그러한 강연을 하거나 뭔가 그런 멋있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로 그런 걸 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가 수익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고수라고 해서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 수익으로 대박이 난 것보다는, 주식 고수보다는 그냥 주식 강연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주 수입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고 미술작가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주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활동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 같은 거는요,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입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저라는 사람은 직업으로 봤을 땐 작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는 이제 제가 손님이기도 하고 컬렉터이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봤는데 아니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단면적인 걸 봐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저 자신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입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나 동기 뭐 여러 가지가 입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가끔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본인은 입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인간은 그런 걸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 지원서나 그런 거를 쓰면은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뭔가 스토리텔링이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작가 노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글들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여기가 연봉도 적당하고 이름값도 있고 뭐 적성이나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집이랑 뭐 가까운 것들도 있고, 뭐 대학을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미대를 갈 때 과를 선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굉장히 이과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성적도 고려하고 그냥 여러 가지 위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내 취향, 아니면은 처음에 내가 학원을 갔었을 때 그 학원에서 진로를 정해주는 방향,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점수나 이제 자기 능력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논술을 하거나 대학을 들어갈 때 거기 대학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그냥 점수에 맞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뭔가 그럴듯한, 내가 이 학교를 꼭 와야 되는,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나는 정말 옛날부터 이 회사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 동기라는 거는, 제가 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사람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것도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지금이라도 10만을 양병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닥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일이 닥친 다음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기준은 조금 다르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는 해도 돼 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는 게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도덕이 잘 되어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계 회사가, 유럽에서는 뭐 노조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너네 나라처럼 하지 않니?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답변은 그렇죠. 너네 나라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장 불이익이 어떻게 보면 쉬운 노예라고 해야 될까요? 노예 같은 사람이 처자식이 있고 이제 대출이 많은 사람을 가장 좀 노예처럼 부리기 쉽다. 저 사람이 이제 퇴사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저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제 뭐 회사를 마음대로 뛰쳐나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뭔가의 흐름에 휩싸이거나 뭔가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도로 투자를 할 때 전문가들은 보겠죠. 이 회사의 지표도 보고,
그 회사의 뭐 재무제표나 그런 것도 보지만 사회의 흐름도 보고, 그리고 뭐 통화량의 흐름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굉장히 많은 거를 따져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뭘까요 하면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다각도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좀 이것도 뭐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돈을 잃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열정이 금방 사그라지는 경우들이 한 가지만 보고 갔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었고, 내가 뭔가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보죠.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와 뭐 결혼을 하거나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진 않잖아요. 사랑도 당연히 보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죠? 뭐 일단 뭐 얼굴이 예뻤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몸매가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생각하는 게 좋았다라든가, 뭐 아니면 나랑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든가. 집이 잘 사는 것도 사실은 볼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무슨 뭐 전과자가 있었는가. 사실은 사람을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뭐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순수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을 봤을 때 한 가지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한 가지만 보고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사랑이 끝나게 되는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내가 작가를 해야 하는 동기, 아니면 작가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동기와 설득,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좀 그럴듯한 그런 동기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었을 때, 그래서 뭔가에 갑자기 한 가지에 꽂혀 가지고 막 갑자기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좀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가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볼 때도 물론 그 작품에 메인 주제가 있어요. 메인 주제가 있는데 메인 주제만 본다라고 하면 겹쳐지는 작품이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작업 세계와 이제 그 작업이 입체적으로 결합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고를 때도 물론 그 작가의 작품만 본다라고 하지만, 작품만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느 나라 출신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어떤 갤러리나 어떤 기업과 협업을 했었고,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물감을 쓰고 어떤 밑처리와 마감을 하는지도 되게 다 따져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냐? 머리 아프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되게 멀리서 봤었을 때 얘기고, 당사자, 그러니까 전문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의 동기부여, 한 가지의 설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설득과 어떠한 동기부여 뭐 그런 게 그럼 입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떻게 포장을 하고 되게 그럴듯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람들마다 되게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동기나 아니면은 나를 설득하는 근거, 그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무엇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입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가 잘 갖춰진 사회라고 하면은 사회적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게 조금 안 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안 되는,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 내가 대안이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뭐 후진국이나 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하나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열정만으로 작업을 한다.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열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다른 이유 때문에 작업을 할 때가 있고, 뭐 그것도 떨어졌는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의 요지는 동기부여, 뭐 그럴듯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럴듯하지 않고 되게 허술하거나 뭐가 그래도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은 입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